안녕하세요. 한 변호사의 박과분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땡손이랑 마약 소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일까요? 이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정형을 놓고 보면 두 가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들이 이 법정형을 공유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가주화일 경우에는 50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는 수납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법원이 1개월부터 10년 사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형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 2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은 하한이 설정된 법정형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별도의 감경 절차 없이는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한이라는 개념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무 포인트로 다시 연결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개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형사법에서는 크게 이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형을 정한 것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규정된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가 대표적이고 살인죄나 강도살인 같은 중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가 3년 이상의 징역 수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상습범, 공격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부분인 1년 이상의 징역 수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의 마약 소지, 수수, 뱅손이, 부복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납만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10년 이하 수준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필로폰 투약, 매매, 자기죄, 안부죄가 있고 15년 이하 수준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대마, 흡연, 소지, 단순 체포, 감금죄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년 이상은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미한 범죄도 아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죄가 필요하다고 이 법제가 판단하는 범죄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범죄들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1항은 이 조항이 어떤 행위에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마약을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수선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향정신성의약 금중 감옥에 해당하는 것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감옥은 LSD 같은 흥각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향정신성의약품 중 감옥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감옥은 암페타민 계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필로폰, 즉 메트 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남옥에 해당합니다. 남옥 투약 소지는 제60조 법정형의 10년 이하인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정형만 놓고 보면 필로폰 투약 소지가 오히려 더 낮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조금 의외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물론 실제 양형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필로폰 투약 소지의 경우 양형 기준 제3령 기본 권고형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수준이고 실제 선고형에서는 제59조 제1항 범죄와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땡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주치상이라고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제1항 2호가 그 규정인데요.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보조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호인데 제1호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훨씬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가는 행위인데 형사 실무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뺑소니 조항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감경 절차 문제인데요. 법정형 하한이 1년이니까 법원이 징역 8개월 같은 선고를 하려면 반드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량 감경,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법령 위반으로 판결이 파기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파기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판결인데 이 두 건의 판결이 있을 정도로 실무에서 실제로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법범죄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좀 낯선 조항일 수 있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2항. 이 조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이 죄를 범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형사사건에서 나한테 불리한 진술한 증인에게 보복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고소인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죠. 이 범죄가 단순 상해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해친 게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증인이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흔드는 범죄니까 별도로 가중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수직무유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조항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사기관 공무원이 범죄를 알면서도 고의로 눈 감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직무유기죄는 형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 제15조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특별히 무거운 하한을 설정해둔 겁니다. 수사 공정성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형법 자체 조항인 체포감금치상죄입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이고요. 이 조항은 체포감금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춘 체포감금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면 법정형이 하한이 1년으로 확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절거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결과가 더 심각해지면 그만큼 형량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헌법에서 자주 쓰이는 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1년 이상 유기징역 조항이 있습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칼이나 위험한 도구를 들고 남의 재물을 부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재물 손괴죄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흉기를 사용하면 법정형 하한이 생겨서 1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흉기라는 위험성이 가중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감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판례로 판결로 확인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되어 자세한 거는 자막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뺑소니 조항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전체 맥락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이 설정된 법정형에서 법원이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감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률상 감경 사유입니다. 자수, 심신미약, 미수 같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장량 감경, 요즘에는 정상 참작 감경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53조에 따른 것으로 범인이 정상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하한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고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 그 판결은 법령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됩니다. 실제 파기된 판례들이 판결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 있고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판결 모두 감경 절차를 빠뜨린 채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했다가 파기된 사례입니다. 신부에서도 치기 쉬운 포인트란 게 판례로도 판결로도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을 중심으로 이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살펴본 건 아니고 주된 범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마약 소지 수수, 향정 정신성 의약품 감옥 소지 사용, 폐마 제조 매매, 향정신성 의약품 탐옥 제조 수출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특가법 제5조 3 제1항 제6뺑소니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산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번째는 특가법 제5조 2 제2항 범죄입니다. 정제사건 수사 집행과 관련하여 무목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입니다. 수사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헌법 제281조 제1항이고 체포감금치상죄입니다. 체포감금 행위로 피의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폭력행위 처벌법에 흉기염에서 재물손괴 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무 포인트로 이 법정형들 모두 하한 1년 이하로 1년 이상으로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감경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를 받들면 법령 위반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법률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